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나무누 멘토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 시즌이 되었는데요. 장마 시즌이 항상 비 오는 것은 아니죠. 비 왔다가 쨍쨍했다가. 그런데 항상 쨍쨍하더라도 습도가 좀 높습니다. 그죠? 이럴 때일수록 또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고요. 잠깐 덥더라도 굉장히 좀 목마름도 많이 느끼고 탈수 현상도 있죠. 간혹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탈수, 물이 쭉 빠져나간다면 우리 신체 몸의 3분의 2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2%가 부족하면 그때부터 갈증을 느낀다고. 근데 꼭 물만 이 갈증 해소와 탈수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음식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오이라든지 뭐 토마토. 그리고 요즘 수박 정말 맛있는데요. 아무래도 장마 시즌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수박이 맛이 없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장마 시즌 전이라서 수박 아주 맛있는데 즐겨 많이 드십시오. 자몽 같은 경우에도 이 탈수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물과 이런 과일들, 야채들을 함께 즐겨 드시면 이 수분 해소 충분히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수분 해소는 그런 물과 야채가 되는데 그럼 수익에 목마른 우리는 어디서 해소를 해야 될까요? 바로 저희 대박 플러스 나무누 멘토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의 목마름은 제가 채워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2번입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이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한데요.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기법 관련 내용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전 종목에 대해서 올려주시면은요, 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치 투자 기반의 여러분들 실적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상담해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이제 마감이 되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우선 코스피는요, 전일 대비 1.31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2009.6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반면 코스닥은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52포인트 기록되었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0.40원이 올랐네요. 1008.9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상당 부분 떠서 출발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밀려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결국 이제 장중에는 보합권 등락하다가 결국 이제 내림세가 마감이 되었는데 역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 투신들이 좀 매도가 좀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도가 648억인데 투신에서 한 900억 가량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투신이 매도를 좀 보임에 따라서 지수가 조금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뭐 굳이 지금의 매도가 2000포인트 또 올라왔기 때문에 펀드 환매에 따른 투신의 매도다. 이렇게 보기는 이제는 좀 크게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투신의 환매 가능 자금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11년 이후에 신규적으로 들어왔던 주식형 펀드의 그 자금 규모로 봐서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몇천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897억을 때리는데 이게 다 몇천억밖에 남지 않은데 지금이 최적 타이밍이라고 매도했을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매매 흐름들 속에서 나온 부분이다. 주말 효과도 있고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결국 이 오늘의 하락은
투신권들의 매도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지만 다음 주도 계속 투신권이 매도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신권의 부담은 별로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장의 어떤 그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거래소 대형주들이 별로 큰 힘을 쓴 종목도 없고요. 크게 하락한 종목도 없어요. 종목들이 그냥 거의 뭐냐면 평탄한 상태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올랐다면 한 1%대, 떨어지면 또 1%대. 참 오늘 대형주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움직임은 오늘 어디서 나왔냐면 코스닥에서 나왔죠. 코스닥에서 어떤 내용이 이제 나왔었냐면 이 시진핑 중국의 주석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창조 경제 그리고 이제 문화 콘텐츠 이쪽인데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딱 맞물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 콘텐츠 쪽에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게임주 그리고 이 관련된 어떤 부수에 서포트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대거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즉 오늘 시장은 거래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요 이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일정 부분 리포트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막 내는 것들은 사실은요 프리어닝 시즌에서 약 한 달 전에 6월 중순부터 말까지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예측을 해놔요. 여기서부터 이제부터는요 수정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정 작업에 들어가는 거에서 이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제 틀리느냐 맞느냐의 부분인데 이제부터요 지금부터 7월 중순까지가 컨센서스라는 거 있죠. 뭐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예측치를 이렇게 막 올려놓는다고 이제 FN 가이드라든지 기타 키스밸류 같은데 막 올려놓거든요. 그게 집계가 돼요. 그 집계가 되는 가격들이 이제부터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종목들이 움직임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시 오늘은 그 첫 번째 주말의 흐름이 아니겠나.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기대치에 따라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아니죠. 실적보다는 이러한 시대적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흐름들로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또 차별화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가볍게 하고요. 다음 주는 양시장 역시 다 괜찮아요. 양시장 다 지금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 서머랠리 이번만큼은 진짜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다음 주요. 시장이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가 되면서 이번 주와 지난주 계속 지금 노크와 부딪혔던 지점이 2020포인트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요. 다음 주에 가볍게 돌파될 겁니다. 가볍게 돌파가 되면 그 다음 고점은 2050포인트 이게 고점이 아니다. 훨씬 뛰어넘는다까지 다음 주 전망 말씀해 드리면서 일단 시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저의 추천해 드렸던 포트폴리오와 거기에 따른 AS 진행하겠는데요. 저의 포트폴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진 포트폴리오입니다. S&T 모티브, SKC, 한섬, 퍼시스, 그리고 금호타이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T 모티브가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한솔테크닉스도 하나 있네요. 숨어있는 마이너스 종목입니다. 아쉽게도. 자, 우선 S&T 모티브부터 말씀해 드리면요. S&T 모티브 지금 현재, 이 방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가가요, 35,000원, 지금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32,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14% 많은 수익률이 나왔지만 좀 더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KC인데요. SKC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흐름은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이 밸류상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밸류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 중국의 TCL의 광학용 필름을 5년간 납품하기로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주가에 한 단계 더 레벨업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요, 이 목표가가 38,000원 돼 있는데 사실은 거의 단기적인 목표가 근방에는 와 있긴 해요. 그렇죠? 지금 뭐 근방에는 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한섬인데요. 자, 한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흐름은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37% 좀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면서 3.1%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섬유나 의복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화 강세가 사실은 별로 좋지는 못하죠. 대부분의 경우가 ODM 방식, OEM 방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원화 강세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뭘로 채우냐면 캐파로 채웁니다. 수출의 양으로 채우니까 전체적인 실적이 2, 3분기 실적도요,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수익성 2분기 실적도요, 좀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의 하락 나왔지만 다음 주 다시 주 초반에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서 한 단계 더 28,000원권의 안착. 그 다음에 목표치를 향해서 29,500원을 향해서 견조한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역시 특이사항 없이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시스인데요. 뭐 좋은 상도 받았고요. 한번 이렇게 34,250원까지 한번 뛰었다가 살짝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케아에 대한 뭐 우려들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케아가 가지고 있는 이 가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전 유럽에서는 이케아가 굉장히 인기 있는 이유가요, 얘들의 생활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론 이 소형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케아가 재밌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케아가 원래 이케아가 좀 더 조립식 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얘는 이제 DIY 방식인데요. 그래가지고 걔들은 이제 밴 있잖아요, 밴 뒤에 미국 애들 거기다 실어가지고 자기 집에 갖고 와가지고 설치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그게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제품으로 가져와야지. 분리된 거 가지고 집에서 뚝딱 끓이는 거, 이런 거 우리나라 체질이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소형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 대형이나 사무형 가구 이런 것들은요, 아직도 이 퍼시스가 이케아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잠식당한다,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가진 이 밸류 자체가 워낙에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퍼시스는요, 역시 추가 상승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입니다. 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이제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대치도 있죠. 미국 이제 조지아 공장이 7년 만에 다시 공장 개설에 재개가 되었던 이런 점들은요, 왜 다시 재개를 이제 시작을 하느냐, 건설 재개를 시작하느냐, 이제부터는 이 금호타이어 회사의 자기들의 어떤 타이어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부터 스타트를 끊어놔야지 나중에 완성되어서 물량을 팔 수 있을 때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역시 좀 호재입니다. 근데 주가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올라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겠네요. 마이너스 1.6% 충분히 견디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한솔테크니크입니다. 한솔테크닉스. 자, 흐름은 뭐 제자리 정도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해드렸지만 이 LED, BLU, 백라이트 유닛 LED 부분에서 적자가 계속 나왔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 적자 폭이 3분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상당히 많이, 2분기에는요,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베트남 공장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달려나갈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은 분명히 지났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참 어찌 보면 작년 초에 29,300원까지 갔던 종목 아닙니까? 그죠? 29,300원까지 갔다가 뚝 떨어진 이후에 거의 회복이 안 됐었는데, 여기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뭐 3분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3분기, 향후 이제 3분기까지 본다면 26,000원 목표가 채우는 데는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악의 국면 지났으니까 펀더멘탈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한솔테크닉스 역시 계속 보유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의 매도 나가는 종목은 없으니까 포트 따로 오신 분들은요, 그대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의 워렌 버핏 2.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
유럽계 자금이 몰려온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살짝 했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너무나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만약에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라는 게 또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이 이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쭉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떨어진 종목들, 제일모직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뭐 등등이 있었는데 이 수익률이요. 거의 뭐 최바닥 아닙니까? 전부 다 뭐 3, 40%, 뭐 20, 30% 예사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메꿔 갈 수 있는 올해의 타이밍,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났던 거를 회복하고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되겠죠. 그 타이밍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달이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은 특히 이제 대형주, 저가 대형주를 기준으로 말씀해 드리면 바로 이 여름나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요, 보다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은 꼭 알고 가자는 쪽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좀 더 상세히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럽계 자금 초읽기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유럽계 자금이 진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서머랠리를 충분히 기대해도 된다. 사실은요,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서머랠리, 서머랠리, 있다 한데 항상 어때요? 없다. 항상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서머랠리가 원래 뭐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휴가를 갖다가 여름 8월달 한 달 통째로 다 보내버리죠. 예. 그러니까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주식을 사놓고 가는 거예요. 사놓고 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가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요, 사놓고 가기는 커녕 맨날 팔고 가더라. 아이고, 두야. 서머랠리를 기대했다가, 서머랠리가 아니라 항상 반대 방향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머랠리 이야기하다, 아이고, 됐다, 이제. 그만해라, 서머랠리.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이번만큼은 서머랠리를 충분히 기대한다. 이 서머랠리는 준비를 한 자만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무슨 말이 들어갑니까? 랠리예요, 랠리. 랠리라는 말은 뭐예요? 이런 주가 계속 가요. 그러니까 어떤 게 통하지 않느냐면 조정 주면 사야지. 이 조정만 주면 사야 되겠다. 조정을 줘야 말이지. 안 줘요, 조정을. 랠리라는 게 이런 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랠리는 사실은요, 이런 거잖아요. 뭐 떨어진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랠리인데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은 똑같아요. 어떤 마음이 있냐? 여기서 기차게 여기서 매수하면, 그죠? 좋죠? 여기서 딱 매수하면 최고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둥그름하게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뭐 알아서 그냥 매수해보지. 이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매수를 하면 충분히 괜찮은데, 이런 터닝 포인트가 나올 때 꼭 여기에서 잡고 싶은데 주가가 요만큼만 올라오면은요, 요만큼만 올라오면 여기서 매수를 못해요. 왜? 무엇을 기다린다? 어김없이 우리는요, 요만큼 올라오면 이렇게 쌍바닥을 치겠지, 또는 삼중바닥을 치겠지, 또는 이만큼 올라가도 조정을 주겠지, 이런 눌림목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진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차트 공부하는 사람이 랠리 종목은 하나도 못 잡습니다. 왜냐면 항상 자기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 정도 떨어져야 되고, 이 정도 됐으면 조정을 받아야 되고, 21선 맞았고 5일선 맞았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랠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랠리는 이런 조정이 없고 그냥 쭉 이렇게 갑니다. 요즘에 LG 이노텍 보세요. 뭐 이런 종목이 다 있습니까? 쭉 가죠. 컴투스 보세요. 쭉 이렇게 가요. 조정이 있던가요? 조정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 없이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왜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없이 갈까요? 조정이란 조정, 여기 중간중간에 나와야 될 조정을요, 어디서 받았냐면 요 앞에서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상당 기간과 주가가 떨어졌든지 제자리에 있었던 상당 기간 동안에 미리 조정을 다 받아놓고 달려버리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랠리예요. 그래서 랠리는요, 누가 랠리에서 수익을 내느냐? 그냥요, 약간 우왕청심만 먹고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랠리를 오히려 수익을 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 정도면 이렇게 되겠지 나름의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은요 랠리에 동참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번 주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담아야 돼요. 담아놓고 가격이 더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하지 말고 지금은 딱 담아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리고 나서는요 던져놔버리세요. 던져놔버리면 저절로 랠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째려본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들어옵니다. 누가? 유럽계 자금이. 그럼 유럽계 자금은 진짜 들어오나? 그죠? 우리가 그럼 유럽계 자금의 성질하고 이런 것들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건데요. 자, 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금감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까지입니다. 5월 말 기준인데. 이제 외국인 국적별 보유 비중을 보면 혼자 우뚝 서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 39.5%를 보여. 우리나라의 투자의 40%는 전부 다 미국계 자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냐면, 미국의 이 영향이,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의 영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런데요, 그 밑에 뚝 떨어져서 두 번째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국하고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 그리고 아일랜드 이런 나라도 들어가고요.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도 들어가죠. 이런 나라도 있고 케이만 아일랜드 이런 것들은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투기적 조세회피 구역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자라지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자라지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합이 뭐냐면 바로 이제 유럽계 자금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좀 재밌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룩셈부르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의 전체 지분의 6%가 룩셈부르크라는 거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유럽계 자금이 들어와 봐야 아무것도 없네 뭐 이렇게 뭐 해봐야 결국 미국계 다 아니냐. 근데 미국계 자금은요 지금 어때요? 이머징 마켓 신흥국 펀드로 계속 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요거는 지금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계 자금이 39%고, 그냥 대충 낼게 40%고요. 그리고 유럽계 자금이 20%다. 합했을 때 20%다. 이렇게 보면 미국계 자금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 대박 플러스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 헤지펀드라는 놈이 있습니다. 헤지펀드. 이게 있잖아요. 헤지펀드라는 놈이 뭐냐면 원래 헤지라는 말은요. 참 좋은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나의 손실을 회피하겠다는 펀드가 헤지펀드. 손실 피하기 위한 펀드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손실을 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펀드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왜 자꾸 헤지펀드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나요? 바로 투기펀드의 대표적이래. 투기적 펀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손실을 회피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안전하죠. 안전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안전하니까 어떤 투자를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억을 가지고 10억치를 사는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뭐 관리 종목이나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 만약 1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1억이 투자가 될까요? 무서워서 못해요. 그렇죠? 1,000만 원밖에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삼성전자만 안 하지는 않을 거니까 삼성전자로 잃어봐야 얼마나 잃겠노? 라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는 1억에다가 미수 쳐가지고, 그죠? 미수 신용해가지고 2억 5천씩 사는 사람들 분명히 많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똑같은 원리예요. 너무나 안전하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이 작은 안전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10배수를 띄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투기적 펀드가 어디에다 포진해 있냐면 바로 유럽계 자금에 포진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의 39.5%를 차지하고 유럽계 자금이 20% 내외가 될지언정 실제적인 시장의 파워는요. 시장의 파워는 20%의 반만 되든 10%라고 볼 수가 있는 이 헤지 펀드가 시장의 파워는 10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계 자금의 헤지 펀드류의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의 분위기가요. 미국의 40%는 꾸준하게 만들어갔던 40%지만 헤지 펀드는 들어왔다고 자금을 확 뒤집어가지고 한번 난리법석 불꽃 장세를 한번 쫙 펼쳐놓고 바이바이 하고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헤지 펀드가 몰려오고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는 이 찰나가 사실은요. 개인 투자자들도 그리고 이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빵 하고 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국적별 보유 비중 보이면서 말씀해 드렸고요. 가면 2012년 이후에 유럽계 자금이 들락날락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2011년 2011 12월에서 그리고 2월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월까지인데 이때 이제 1차 장기 대부 금융이죠. LTRO가 스타트가 된 1차와 2차가 스타트가 된 구간이에요. 부분이 자 여기죠. 보시면 유입입니다. 그죠?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던 하나, 둘, 3개월이 첫 번째 들어왔어요. 즉 뭐냐면 유럽에서 이러한 유동성을 공급을 빵 하고 기준금리를 뚝 떨어뜨리니까 바로 우리나라로 자금이 한 달 뒤에 들어오더라. 예. 한 달 뒤부터 들어와가서 3개월 머물다가 빠져나가더라. 자, 그리고요. 2012년 7월에요. 다시 금리 인하를 합니다. 금리 인하하고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국채 매입을 시작해요. 국채 매입을. 그때도 어떻게 되냐면 두 달간 빵 하고 들어옵니다. 급격히 들어오죠. 두 달간 보이시죠? 빵 하고 들어왔다가 또 그리고 순간적으로 들어오던 요거는 뭐 큰 이슈는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들어왔다 그냥 빠져버리죠. 그러고 나서 언제 들어왔냐면 바로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또 뭐 했냐면 11월 기준금리 인하를 했어요.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서 두 달간 빵 들어왔습니다. 두 달간. 9월, 10월. 두 달간 빵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2012년 1월 이후에 이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통화 정책이 강한 정책이 딱 3번이 나왔어요. 그 첫 번째 이제 LTRO 1차, 2차가 있었고 금리 인하와 국채 매입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최저금리로 떨어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또 인하를 시키는 작년 말이 있었다고요. 이 3번에 걸쳐 가지고 하나 3달, 2달, 2달 이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전부 다 폭등을 했다. 지난주도 제가 자 보여드렸잖아요.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이 구간이죠. 바로 작년에 유럽계 자금이 들어온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아주 강력한 랠리를 이렇게 짧게 보내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때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때 뭐 실적이 개선되어 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나온 종목들이 있느냐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순전히 뭐로만 간 줄 아세요? 기대감만 가지고 갔어요. 기대감만 가지고 갔다가 내일이 여기서부터 계속 팔았거든요. 이제는요. 기대감이 완전 소멸이 된 상황이에요. 기대감 없어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보면 기대감 없습니다. 뭐만 보고 가냐면 실적만 보고 가는데 지금 지수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느덧 2000포인트에 넘어서서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실적이 뒷받쳐주는 기대감이 을 가지고 터져 들어오면 이제는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래 간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 이거 뭐 좀 지워야 되겠네. 네. 여기서부터 이래 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근데 이럴 가능성이 없느냐? 아니, 지금의 상황이 지금 들어온다. 왜 그래요? 아까 자, 다시 화면 돌려서요. 지금 3번에 걸쳐가지고 들어왔던 때가 전부 다 뭐냐면 22에 금융정책에 맞춰가지고
유럽계 자금이 3번에 걸쳐 들어왔어요. 물론 굉장히 단기적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냐? 기대감밖에 없었던,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밖에 없었던 타이밍이지만, 이번에 뭐 했죠? 이번에 또 제4차라고 볼 수 있는 금융정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글로벌 회복의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현재 진행형이죠. 진행형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 얼마만큼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달만 들어온나? 저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딱 2달만 들어온다. 지난번 너네들이 우리나라 지수 날릴 때 10% 날리는데 딱 2달 만에 10%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대감 2달만 들어와라. 그 다음 나가든 말든 상관 안 할게. 10%의 찬스가 제4차에 드디어 도래했다. 주기를 보니까요, 이러한 금융정책을 이제 쓰고 나서 어느 정도 뒤에 이제 얘들이 자금이 들어오냐 보니까 한 달 남짓이에요. 근데 보세요. 6월, 우리 중순에 바로 뭐 했습니까? 6월 중순에 바로 이 금융정책을 써버렸죠. 그렇게 4차 금융정책을 써버렸기 때문에 타이밍은요, 이제 완전히 임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흐름들이 이미 사전적으로 일단 그 포착이 조금씩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월별 국가별 주식 매매 추이를 보면, 자, 미국계 자금은요, 2013년에서 딱 2월 달에 한번 매도한 이후에 계속 플러스예요. 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영국계 자금 보시면 삼각형이 뭐냐면 마이너스예요. 보면 여기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매도죠. 전부 다 매도예요. 전부 다 삼각형입니다. 근데 룩셈부르크 애들은 초창기에 즉 1, 2, 3월 달 매도하다가 4, 5월 달에는 뭘 하고 있냐면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룩셈부르크 애들이 먼저 했네. 먼저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이 먼저 진행 중이고요. 아일랜드계는 왔다 갔다. 자, 아일랜드계도요. 좀 상황이 좀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 전부 다 1, 2, 3월 달에 포진해 있다가 4월 달에 253억을 탁 돌려놨다가 82억을 팔았어요. 이런 흐름이라면 얘들도 변화가 분명히 생기고 있다. 근데 사실은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그 외국계는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얘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은 중국이 우리나라, 아까 앞 페이지로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앞 페이지로 보여드리면 중국이 아직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요,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계 자금은 아직까지 뭐 헤지 펀드 이런 거 잘 모르죠. 그건 몰라. 그죠? 예,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종목별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종목 삽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중국인들은 어떤 종목 좋아할까요? 항상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반드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중국계 자금은 들어오면 삼성전자 많이 팔리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좋아하고, 또 뭐냐면 화장품 많이 팔리죠? 화장품 같은 주식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국계 자금은 자기 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한국의 삼성전자 이런 것들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아는 쪽에서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튼요, 이 룩셈부르크 쪽에서 먼저 자금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타 아직은 전혀 안 돌아서고 있는 자금이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은 매도가 좀 강화됐어요. 예. 그럼 독일계 자금 하면 저는 이 최고의 이 사고뭉치 증권회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HTS 보시면 이런 거 나와요. DSK라는 증권회사가 있어요. DSK. DSK. 이거 무슨 회사지? 이게요. 무슨 회사냐면 도이치 증권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 종목 한번 보십시오. 종목 한번 보면은요. DSK가 상위에 올라왔다가 또는 매도당 상위든 매수 상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얼마 동안, 몇 달 동안 전혀 안 보였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합니다. 이 도이치 증권 애들이요, 대표적인 헤지펀드를 운영해요. 이 창구가 한번 들락날락 하면은요, 종목이 심상치가 않아요. 얘들이 그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전부 다 옵션 만기일에 얘들이 빵 때려가지고 난리쳐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고발해가지고 너네들 이거 조작이다. 도이치증권 사태 혹시 아세요?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뭐 벌금이나 이런 걸 먹였을까요? 하나도 못 먹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유럽계 자금, 특히 이 도이치증권의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6월달 집계가 아직 안 됐죠. 6월달 집계.
6월달 집계는요, 제가 다음 주 여러분들이 언제 발표가 되느냐, 언제 집계가 되느냐, 7월 10일에 집계가 돼요. 그래서 6월달까지만 딱 6월달에 나오면 이미 게임은 끝나버리는 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샀는지, 그간 1, 2, 3차에 무엇을 샀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네요. 자, 볼게요. 1차, 자, 2012년 1월에 3월 1차 LTRO와 2차 LTRO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많이 산 거는요, 자동차 부품이에요. 역시 뭐냐면 얘들은 자동차 부품 좋아합니다.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반도체, 그 다음에 화학, 철강, 조선, 이렇게 뭐 은행, 보험, 이쪽에는 금융, 그죠? 딱 보면은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부 다 소재, 산업재 위주다. 쫙 깔리고요. 다음 2차 기준금리 인하와 국채 매입을 단행했을 때 역시 1등은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반도체, 요 두 개가 항상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보니까 화학, 철강 똑같네, 은행 똑같네, 에너지 똑같네, 건설이 등장하고요. 그죠? 그리고 3차 작년에는 보면 반도체가 또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는요 누가 태어났냐면 철강이 태어나요. 철강. 그리고 통신이 태어난 좀 독특한 모습이 나왔죠. 그 다음에 화학, 조선, 은행이 또 차지해요. 화학, 조선, 은행이 또 차지합니다. 자, 여기서 이 3차에 걸친 유럽계 자금에 우리나라의 진입에서 어떤 거를 찾을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얘들은 들어오면 산다. 어떤 거요? 들어오면 산다. 어떤 거? 자동차 부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를 산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반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작년 3차에 보면 반도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도체가 제일 앞에 많이 샀죠. 이때까지는 가격이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반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가격이 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타겟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앞에서 화학을 먼저 쓸어 담았지만 이제는 이번 차례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요, 화학, 철강, 조선, 은행, 화학, 철강, 조선, 은행은 분명히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면 담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근데 과연 항상 화학이 1등 하다가 화학, 철강이 1, 2등 하다가 이때는 철강, 은행이었거든요. 이번 차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답이겠죠. 일요일날 저녁 9시에 오세요. 제 홈페이지 제 방에 오시면 제가 그 업종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 업종이요, 바로 기억을 하셔야 될 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화학, 조선, 은행, 요까지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드렸고요.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 말씀해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의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주식 지금 포트폴리오 보니까요. 예. TK 케미칼, 오텍, 예림당, 그럼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네, 현금 많이 보유하시고. 투자 성향이 보통 이제 매수를 하시면 평균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데, 네네. 그럼 뭐, 때들을 불리면 또 길게 들어가죠. 원래 그거야 뭐 개인들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로 종목을 갖다가 매수를 하실 때 어떤 내용들을 참고해서 주로 매수하시죠? 저는 사실 제가 나이를 먹어가지고요. 네네. 뭐, 다른 저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송이 전문가님들 이렇게 하는 거에,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이제 거기서 골라가지고 제가 한 열흘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봐가지고. 예.
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일단은 뭐 종목 선정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을 잘 선택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방송국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서경 말고 딴 데 보시면 안 돼요. 예. 자, 한 개씩 말씀해 드릴게요. 예. TK 케미칼입니다. 그죠? 예, TK 예. 케미칼. 자, 이 뭐, 지금 이제 TK 케미칼에 어떤 내용 나오냐면, 뭐, 주라시 섬유 양산을 시작해서 이 중동 쪽으로 수출한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그죠? 예, 예. 근데 가격을요, 비중을 40%를 가지고 계신데, 가격을 예, 예. 1,800원에 사셨으니까, 아, 이게 한 서너 번에 이렇게 산 거예요. 예, 그 평균 매수 단가가 1,800원이죠. 예, 1811원이요. 그러니까, 그 우스리는 내가 이거 그냥. 예, 예, 본 예. 거예요. 예. 아유, 근데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사셔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요. 근데 요즘에, 오늘은 좀 올랐지만 요즘에 또 네. 어제 같은 경우에 확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아이고, 깜짝이야. 이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뭐냐면, 기업의 이 가치평가를 보면은요, 예, 예. 이 종목은요, 지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와야 되냐면, 사실은 2,200원 선에서 2,200원 정도가 이 기업의 원래는, 목표가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위에서 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주라시 섬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아, 저도 그래서 그걸 안 네. 팔고 있었거든요. 네, 네, 지난번에 2,580원, 2,600원 갔을 때 팔으려고 그러다가 네네네. 그 기대감 때문에 네. 혹시 한 2,800원 정도 가지 않을까 하고. 근데요, 이제, 네. 2,800원은 정확히 왔다 가면 좋은데, 예. 이게 왔다가 안 가면은 골치니까, 제가 방법을 그렇죠.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 예. 하나는요, 2,600원 올라가면 그때부터 팔아 나가세요. 예, 예. 예, 그때부터 쭉 팔아 나가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가격에서 2,200원이 깨지면 역시 팔으세요. 예. 예, 이 두 가지를 같은 밴드를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2,200원 깨지면요. 예, 종가상으로 2,200원이 깨지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2,260원 깨지면 팔으려고. 뭐 60원이나 2,200원이나 60원 차이 괜찮습니다. 예. 뭐 대충 그 정도 가격 깨면은 예, 예, 그 가격이 깬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기대감이 예. 사라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일단 2,600원 먼저 설정해 드리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오텍인데요. 예. 오텍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 좋잖아요. 그죠? 내용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예. 제가 이 밸류밴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 빵 하고 올라갔는데 지금 선에 딱 걸려요. 요 선에 걸리는 거 보이십니까? 예, 예. 예, 요 선에 딱 걸려가지고 단기적으로 지금 뭐냐면 저항대에 들어왔어요. 예, 예. 예. 거의 저항대예요. 예, 딱 저항대에 예.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요거는 실적에 대한 저항대로 들어왔으니까 일단 지금부터 반 파시고요. 예, 예. 예, 뭐 반은 한 7,500원 정도 그 정도에 좀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일단은 자, 예,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예림당입니다. 예림당. 예. 이놈 좋아요. 좋아요. 저는 네. 제일 걱정되는데요. 이거 제일 걱정하십니까? 제가 걱정 안 되게 저희 실적을 주가로 바꿔놓은 것 밸류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요 차트는요, 어떤 차트냐면 실적 차트입니다. 실적 차트. 실적을 통해서 주가를 보는 건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예. 지금 이게 적정 주가예요. 적정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계속 있죠. 올라가고 있죠. 예, 예. 요거는요, 여기까지가 1차 목표, 1차가 되는데, 요걸 2차까지 갈 가능성이 많아요. 2차까지요? 예, 2차까지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욕심 한번 내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지금 실적이나 기업 가치가 너무 좋아져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를 좀 높게 가져갑시다. 제가 얼마로 설정해 드리냐면은요, 예. 8,500원 올라올 때까지 한번 팔지 말고 한번 기다려볼까요? 예, 예. 예. 지금 걱정하신 거는 최근에 이제 뭐냐면 6월달 들어서 8,100원에서 확 떨어져가지고, 예, 예, 이게 예. 막 있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실적 가치가 너무 좋아요. 어. 기업의 자산 가치와 예. 내재 가치, 실적 가치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 가지고 계시면은요, 어떤 생각 하시면 되냐면, 예. 나는 가치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나는 저평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가치 투자자다. 무엇이 겁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그때까지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현금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예, 예. 예, 이 현금은요 주식 사세요. 빨리 아니, 사셔야 뭐, 됩니다. 좋은 종목, 좋은 종목은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예, 예. 예, 시청자분께서 우리 서울경제TV 보시면서 좋은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 한 10일 정도 예, 예. 보다가 사신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빨리 다 사세요. 예. 제 예. 8월 달은요 큰 장 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아, 이거 예. 주식보다는 예. 이게 현금보다는 주식을 보유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예. 네, 감사드리고요. 또 예. 다음번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자, 이제 다음 주 공략해볼 만한 저의 추천 종목 이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중국 쪽에 대한 시진핑 주석이 왔다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유럽의 경기 회복이 중국의 실물 경제 회복 그리고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기대감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업종들이 그리고 아주 안정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이 평가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안정도가 높은 종목 하나 종목 가져왔습니다. 종목이 아주 큰 대형주는 아니에요. 근데 매력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추천 종목은요, 베이직하우스입니다. 베이직하우스. 베이직하우스 어떤 기업이냐면 의류업이죠. 이게 옷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성장이 엄청납니다. 중국 내 성장이 엄청난데 중요한 부분은 중국은 성장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효율적 관리가 역시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원화 환율이 워낙에 강세잖아요. 그래서 1% 자 원화가 1% 강세를 보일 경우에 영업이익이 0.9%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환율만큼 그대로 충격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상존에 있는 부분이죠. 이걸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매출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판매량이 많아져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보면 하반기에 3개의 이제 중국 신규 브랜드 런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확대시켜가지고 중국 내에서 17%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의 부분들은 충분히 메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바로 제가 이 주가의 밸류밴드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진 지금 내용을 보면은요. 자, 바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베이직하우스의 그림입니다. 실적과 이 기업의 가치. 자, 방향이 어때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네. 이 말은요. 현재까지 실적도 계속 좋았고 앞으로의 전망도 어떻다는 소리예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밸류밴드를 통해서 말씀해 드릴 때요. 이러한 상승이 3분기, 4분기 연속되면은요. 적정 주가가 여기가 여기가 적정 주가가 된다. 그래서 주가는요. 여기 사이에서 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기대치라는 게 튀어나오면 톡 튀어나와가지고 위로 딱 뛰어가서 목표가를 찍어내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거의 지금 상승이 2013년 10월부터 6개월 이상 상승이죠. 거의 7, 8개월 상승 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요. 여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바로 실적에 대한 가치평가로 주가가 달려가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조가격이 간다면 3만원대가 나와요. 3만원대가. 근데 저는 1차적인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가격만 제가 집어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요. 전략은 이렇게 세워드리겠습니다. 24,000원에 매수입니다. 24,000원 이하면 충분히 매수하셔도 되겠고요. 3개월 목표가로는요. 27,000원만 잡을게요. 27,000원. 근데 궁극적인 목표가는 3만원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매는 22,000원 이렇게 설정할게요. 자, 베이직하우스.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 가지고 매수하기에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그 주말에 일요일에 항상 제 공개 방송 하시는 거 아시죠? 일요일 날 저녁 9시에요.
네, 지금 나오는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유럽계 자금이 과연 뭘 살지, 어떻게 우리 7, 8월 날지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